구강 안면 임플란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역사와 분류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1978년 NIH 하버드 임플란트 컨퍼런스에서 최초로 엔도오스티알, 즉 브레네막 타입의 임플란트, 그리고 링코가 만든 블레이드 타입 임플란트, 그리고 지금은 쓰지 않는 서브페리오스티알 타입 등 다양한 임플란트의 사용 내역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는데 치과형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게 초창기로서 이 당시 다양한 모양의 임플란트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브레네마 박사님이 계속해서 성공적인 10년, 15년 장기 팔로업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골 유착성 임플란트가 브레네 타입 임플란트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1968년 링코 블레이드 타입의 임플란트가 미국에서 개발되어 계속해서 브레네막 골유착 임플란트와 경쟁하였지만 드디어 1988년이 되어서야 실패를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1988년이 되어서야 미국에서는 골유착 임플란트를 뒤늦게 인정하게 되어 유럽에 비해 많이 뒤처졌습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현재 모습입니다. 임플란트 디자인은 다양한 형태에서 브레네막 임플란트 형태인 루트폼 엔도오스티알 임플란트가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굵기의 임플란트가 쓰이고 있습니다. 마크로 디자인에서 스트레이트와 테이퍼한 바디가 공존하고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테이퍼한 임플란트 바디를 사용하고 있고 임플란트 끝 부위에 대부분 셀프 탭핑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나사선의 크기와 굵기는 각각 회사에 따라 특징적으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플란트 디자인의 변화 방향은 보다 안정적으로 쉽게 식립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보다 정밀한 보초를 연결 구조를 가질 수 있고 치료정의 고릅수가 일어나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는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현재는 SLA 표면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RBM 그리고 아스트라 임플란트의 TiO2 설페이스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UV 처리된 임플란트도 소개되고 있지만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표면 처리를 하는 이유는 표면의 친수성을 향상시켜 초기 혈배 형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빠르게 골이 형성되게 하고 보다 많은 표면에서 골 유착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표면 처리를 플랫폼까지 형성해서 구강내 노출되게 되면 페리 임플란티스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마지막 부분의 표면 처리는 거칠기를 심하게 하지 않으려는 형태로 임플란트 표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대표적인 노벨 바이오 케어사의 브레네막 임플란트입니다. 스무스 서페이스를 고집하던 노벨 바이오 케어사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 러프 서페이스로 바뀌게 되었고 대표적인 표면 처리 방식은 전기 영동 방식으로 TiO2 설페이스로 만들어지었지만 아직까지 그 설페이스의 장점은 뚜렷이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그림에 보는 방식처럼 플랫폼 부위는 TiO2 두께를 얇게 해서 구강 내에 노출되더라도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저항을 두려고 했습니다. 오른쪽 임플란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임플란트인 3i 임플란트이고 표면은 듀얼 애시드 에칭으로 3부식을 했으며 플랫폼 부위는 역시 스무스 서페이스를 유지하여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익스터널 헥사 형태의 브레네막 임플란트에서 인터널 프렉션을 가진 연결 부위를 가진 아스트라 임플란트가 현재는 거의 모든 임플란트 회사에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 임플란트는 마진 부위에 마이크로 스레드를 줘서 마지날 본 로스가 적거나 없다고 주장했지만 현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임플란트 디자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른쪽 앵킬러스 임플란트는 역시 인터널 커넥션인데 넥 부위가 훨씬 좁아서 플랫폼 부위가 좁아진 형태를 가지고 있어 플랫폼 스위칭이라고도 하고, 이럴 경우 마지막 본 록스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임플란트들이 아피칼 부위에 커팅 같은 게 있는데 2날, 3날, 4날 등 각 회사마다 셀프 커팅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트라우만 ITI 임플란트입니다. 왼쪽 초기 모습은 원스테이지 전용으로 인터널 커넥션 및 스크류 타입 바디였지만 나사선이 크지 않고 셀프 커팅도 없어 거의 실린더 형태의 임플란트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가운데 현재 스트라우마 임플란트를 보면 투스테이지 임플란트로 판매되고 나사선도 확실히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물론 원스테이지 임플란트도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재료도 CP 타이트륨에서 현재는 록솔리드로 바뀌어 좀 더 강도가 높은 임플란트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바이콘 임플란트도 마치 실린더 타입처럼 두들겨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어부트먼트도 두들겨서 식립하게 되었습니다. 넥이 좁은 형태로 마지날 본 로스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고 플랫폼 스위칭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임플란트는 푸얼리티2 임플란트로 현재 자이브 임플란트로 바뀌었고 댄스프라이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임플란트는 미국의 리플레이스 임플란트로 현재는 노벨 바이오 케어사에서 합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임플란트는 엔도포 임플란트로 표면은 신톨링 표면으로 표면적이 4배나 넓어서 고정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뼈의 길이가 깊지 않은 곳에서도 짧은 임플란트로 사용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강내 노출이 되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인해 급속히 뼈가 녹아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덴티움사에 현재 시판되는 임플란트를 보면 왼쪽이 아스트랄카피안 임플란티움에서 현재는 가운데 마이크로 스레드를 없앤 슈퍼라인, 그리고 맨 오른쪽에 원스테이지 임플란트인 심플라인 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식립 위치에 따라 서브페리오스티알, 트랜스맨디블라, 레이머스, 엔도오스티알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엔도오스티알 임플란트는 마크로 디자인에 따라 스크루, 실린더, 할로 실린더 혹은 바스켓, 블레이드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엔도오스티알 임플란트를 식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래 임플란트의 다양한 종류의 식립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브페리오스티알 임플란트의 모습입니다. 서브페리오스티알 임플란트는 1948년에 처음 식립되었고 풀시크니스로 플랩을 열어 인상을 체독한 뒤 제작하였습니다. 약간의 서브페리오스티알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기능을 하였지만 대부분 간염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고릅수와 실패가 일어나서 현재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낮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랜스 맨들빌라 임플란트의 모습입니다. 역시 감염을 피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거울 흡수 및 실패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머스 임플란트 모습입니다. 역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지만 현재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형태입니다. 링코의 블레이드 타입 임플란트입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사용됐지만 감염 및 낮은 성공률로 인해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임플란트는 1967년 블레이드 벤트라는 이름으로 고안하여 발표하였고, 코발트 크롬 혹은 스테인레스 스틸 등으로 사용하다 브레네막 임플란트처럼 퓨어 타이타늄으로 제작하였습니다. 80년대 말까지 미국에서 사용되다가 실패율이 증가하여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스는 블레이드 타입 임플란트를 발전시키고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우수성을 주장하였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미국에서 임플란트 학문이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이드 임플란트는 장기적으로 섬유성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골흡수와 임플란트 치마, 감염 등으로 인해 실패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이드 타입은 5년 팔로업 기간에 50% 정도의 낮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립되었던 블레이드 타입 임플란트는 대부분 염증으로 인해 제거되었습니다. 엔도오스티알 실린더 형태의 임플란트입니다. 1970년대 초 닥터 커시, 엑셀 커시 등이 IMG 임플란트로 개발되어 1990년대 초까지 쓰이다가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릴홀 형성 후 망치질로 마치 못 박듯이 산입하는 형태입니다. 장기적으로 스크루 방식에 비해 골과 임플란트 콘택 비율이 적고 성공률이 낮아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악동골 이식 부위나 일부 선호하는 술자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조금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엔도오스티알 할로 바스켓 임플란트 모습입니다. 80년대 초 골과 교란 면적을 향상시키고자 ITI, IMG, 카시텍 등에서 사용하였으나 임플란트 강도가 약해지고 프랙처가 일어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엔도오스티알 스크루 임플란트 모습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임플란트입니다. 1960년대 쉐르쉐브의 스파이럴 타입이 초기 모습에서 브레네막의 전형적인 나사형 임플란트를 제작하여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모든 임플란트의 기본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뛰어난 초기 고정 및 골유착을 달성할 수 있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현재는 나사산의 형태와 크기, 표면 처리를 다양화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여러 종류의 골래 스크루 타입 임플란트 모습입니다. 한국 덴튬사의 골래 스크루 타입 임플란트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이 임플란티움, 그 다음에 슈퍼라인, 심플라인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혹은 제조사에 따라서 추천되는 골래 식립 깊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유 방식에 따라 서브멀지 타입 2스테이지 임플란트와 넌 서브멀지 타입 1스테이지 임플란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스테이지 임플란트는 치인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치유가 되기 때문에 간염, 열계, 교합력의 전달에 의한 실패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골 이식부, 지별 부위에서 유리하나 추후 2차 수술이 필요하며 부착진의 확보 등이 불리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브레네막 임플란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스테이지 임플란트를 골래 식립한 모습입니다. 연조직을 덮어서 개방된 곳이 없기 때문에 간염 등에 좀 더 유리합니다. 다음은 넌 서브멀지드 원스테이지 임플란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임플란트는 ITI 스트라우마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원스테이지 임플란트는 보철물 연결을 위한 2차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부착치인의 소실이 적어 발치유 즉시 임플란트 식립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스테이지 임플란트 식립 후의 모습으로 식립 후 연조직 위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임플란트는
연조직 위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 스테이지 임플란트에서도 연조직을 통과하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스스로 삽입하면 마치 원 스테이지 임플란트처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투 스테이지 임플란트를 마치 원 스테이지 임플란트처럼 사용한 예입니다. 왼쪽에 투 스테이지 임플란트와 오른쪽 치운 두께의 커프가 있는 원 스테이지 임플란트의 모습입니다. 보철물의 연결 방식에 따라 임플란트는 보트 조인트형, 외부 육각형, 내부 육각형, 내부 경사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현재는 단순히 익스터널 커넥션과 인터널 커넥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버트 조인트 형식으로 지금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브레네막의 외부 육각형 모습의 커넥션입니다. 익스터널 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임플란트는 인터널 커넥션이지만 브레네막의 익스터널 헥사를 선호하여 사용하시는 술자도 지금도 꽤 있습니다. 내부 육각형의 연결 형태로 현재 진모 임플란트가 이런 형식입니다. 인터널 커넥션은 ITI, 아스타라처럼 내부 경사형으로 대부분 현재 임플란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스템, 덴티움 등 한국에서 만드는 모든 임플란트가 이런 내부 커넥션 형태로 내부 경사가 8도, 11도 각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내부 커넥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정 및 마이크로 갭 등에 좀 더 유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 덴티움사의 슈퍼라인 임플란트의 모습으로 투 스테이지이며 테이퍼 디자인, 내부 경사형, 더블 나사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임플란트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의 역사와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